자, 오늘은 빈칸 7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맞췄는지 틀렸는지 저한테 잠깐만 보여주실래요? 오케이. 오답도 보여주면 좋고. 풀어야 돼. 자, 7번은 좀 뭐가 어렵냐면은 얘들아, 여기 빈칸 자체가 뭐가 들어갈지는 아는데 여기 있는 단어들이 되게 어려워요. 이때가 2019년 수능이었는데 너네 어카운트 하면 뭐라고 생각하기 쉽냐면 계좌. 어카운트는 계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부분. 근데 동사로 쓰이면 설명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설명하다. 그런데 여기 자리에는 뭘로 쓰인 거냐면은 and therefore of 명사로 쓰였어요. 그럼 이거 of 뒤에는 명사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명사로서 어카운트라는 단어가 왜 정답이 돼야 돼? 중요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of account가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다. 그러면 이런 수거들은 어디서 나왔느냐면 EBS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카운트의 뜻을 여러분들이 단어장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얻어낼 수 없었고 실제로 단어 연계라는 게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EBS 공부시키면서 자꾸 제가 유의어 만들어드리죠. 그 왜 그렇게 하는 거냐면은 지금 당장 내가 내신 대비에 대한 생각이 없어도 제가 EBS를 이렇게 만들어드린 이유는 EBS에서 쓰여졌던 단어의 뜻 자체가 어디에 출제가 된다는 거죠? 수능에서 이렇게 빈칸에 어떤 보기문으로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하게 막 최근에 배웠던 지문들 중에서 우리가 쓸데없는 단어들 다 제끼고 특이한 단어들 있죠. 내가 분명히 자주 봤는데 이런 뜻이 있었어? 이런 단어들은 꼭 눈여겨보고 해석을 여러 번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 있는 단어를 알고 맞추는 사람들보다 여기 of account가 들어가야 될 자리다라고 알기보다는 해석을 적당하게 빈칸을 넣어서 푼 친구들이 압도적으로 많을 거예요. 자, 그러면 정답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위에서부터. 자, 소재는 뭐예요? 과학의 역할. 과학의 역할은 때때로 overstated, 과장될 수 있다. 자, 눈 안 아프죠? 볼드 치셨는데. 과장될 수 있다. 자, 주제문 자체가 과장이래요. 문제를 제기하고 있군요. With it advocates slipping into scientism. 자, 단어가 굉장히 어려운데 slip into라는 표현도 이거 EBS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뭐뭐로 미끄러지다라는 뜻인데 미끄러지는 게 뭐니? 보통 안 좋은 쪽의 방향성이야. 그러니 with 명사 ing, with 분사 구문이라고도 하는데 해석을 하면 어떻게 돼요? 옹호자들이 어디로 빠져들게 하면서? 과학주의로 빠져들게 하면서. 과학주의가 뭐야? 과학을 만능으로 생각하는 생각이에요. 그런 것에 빠져들게끔 하면서 과장될 수 있다. 첫 문장부터 과학주의가 나쁜 거다라고 얘기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보시면 똑같이 주어 보세요. 앞에서 뭐에 대해서 다루었어요? 과학의 역할의 과장이죠. 그게 바로 뭘로 표현됐죠? 과학주의라는 명사로 표현이 됐습니다. 앞문장 전체가 scientism이 된 거야. Scientism is the view, 관점인데 어떤 관점이죠? 현실에 대한 과학적인 설명이 is the only truth there is, 존재하는 유일한 진실이다 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자, 우리 과학충이라고 할게요. 그럼 여러분 이해가 쉬울 거예요. 뭐만 얘기했다 하면 전부 다 뭐만 얘기했다 하면은 과학적이냐 아니냐로 진실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그런 관념이라는 거예요. With the advance of science, 과학의 발전과 더불어서 there has been a tendency, 경향성이 있어 왔는데 또 나왔네? To slip into scientism, 과학주의로 빠져들게 되는. 자, 컴마 다음에 and, 체크 한번 해볼까요? 컴마 다음에 and. 자, 여기 컴마 and를 왜 썼냐면은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주어 동사 다음에 and 다음에 주어 동사는 그리고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컴마를 찍어주면은 그래서라는 결과로 해석이 돼요. 그래서라는 결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이런 거 되게 많이 보게 되는데 컴마 다음에 ing, 분사 구문이 와도 되죠. 근데 제가 문장 해석할 때 주로 패턴이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는데 컴마 and는 그래서, 컴마 ing도 그래서 거의 이런 식으로 해석을 거의 다 합니다. 확률이 가장 높고요. 그럼 이거는 앞에 거의 결과예요. 그럼 앞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데? 과학이 발전하면서 경향성이라는 게 생겨났는데 그 경향성이 무엇이다? 과학주의로 빠져드는 경향성이라는 거야. 그럼 그것의 결과가 뭐예요? 따라서 추정하게 된다.
생각하게 된다. 뭐라고? Any factual claim can be authenticated. 자, 무시하세요. 어떤 사실적 주장도 authenticate란 동사 원형이 뭐야? 권위를 부여하다는 뜻도 있고 진실로 인정하다는 뜻이 있어. 여기서는 어떤 의미로 쓰였을까? 어떤 사실적 주장도 진실이 될 수 있다. 오직 뭐 하기만 한다면, 자, 조건 갖다 붙였죠? 오직 the term scientific, 과학이라는 용어가 can correctly be ascribed. 자, 두 번째 별표. 자, 정말 중요한 단어들만 저는 별표를 칩니다, 보통. 자, ascribe. 자, 이 3종 세트예요. 그만큼 자주 출제되고요. ascribe, owe, attribute 전부 다 어떤 뜻이에요? 뭐뭐라고 생각하다라는 뜻입니다. 뭐뭐라고 생각하다. 기본 뜻은 뭐뭐라고 생각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세 단어가 진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것에 정확하게 be ascribed는 뭐뭐라고 생각되는 거야. 자, 해석해보자 그러면. 오직 과학이라는 용어 자체가 뭐라고 여겨져? 뭐라고 생각되어지는 거야? 그것에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별로 와닿지 않으니까 제가 빨간색 뜻을 추가시켜 드릴게요. 자, 속성을 부여하다라는 동사 뜻으로 제가 재바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뜻이죠? 어떤 사람한테 딱지 같은 걸 붙이는 거야. 어떤 낙인 같은 걸 붙이는 거야. 찍는 거야. 어떤 사람이라고. 너 숙제 안 하는 사람. 그러면 나는 얘한테 어떤 ascribe를 했어? 숙제 안 하는 사람이라는 ascribe를 했다라는 거야. 그러니 뭐뭐라고 생각하다랑 속성을 부여하다랑 사실 똑같은 뜻이야. 왜? 어떤 사람을 뭐뭐라고 여기는 거거든. 자, 이제 다시 과학이라는 용어 자체가 어디에게 부여되는 거야? 그것. 여기서 그것은 맥락상 앞에 있는 주장이 되는 거죠. 이 클레임이 되는 거죠. it은 클레임이 되기 때문에 어떤 과학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그 사실에 부여가 될 수만 있다면. 자, 의역해볼까? 뭔가에게 과학적이라고 말만 갖다 붙이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실적 주장도 진실이라고 여겨질 수 있다. 자, 지금까지 우리 뭐에 대해서 배웠어? 과학주의의 어떤 부정적인 측면들. 지금 여기까지가 과학주의의 얘기였잖아. 그럼 그 다음 문장을 보면은 반의어가 나왔어. 어떤 단어? non-scientific approach라는 단어가 나왔지. 지금 주어가 바뀌었네. 그 결과는 비과학적인 접근 방식들. 자, 지금까지는 과학주의라는 접근 방식이었고 지금부터는 비과학적인 접근 방식들은 현실에 있어서 and that can include all the arts, religion, personal, emotional, value-laden ways of encountering the world. 자, 단어가 좀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별거 없어요. 뭐를 포함해요? 모든 예술, 종교, 개인, 감정적 가치가 부여된 방식들. 세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떤 방식들이다? 비과학적인 접근 방식들인데 이것들은 주어고요. may become. 뭐가 될 수 있습니까? may become labeled. 뭐라고 여겨질 수 있어? 주관적이라고 여겨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관적이라고 여겨질 수 있다. 자, 우리 label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도 뭐뭐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이름이 붙여지는 거야? 주관적이다라고 이름이 붙여진다는 거죠. 자, 그리고 콤마 다음에 엔드가 나왔어요. 따라서 그 결과 따라서 빈칸 되어지는 게 아니라 거의 빈칸되지 않는답니다. 거의 빈칸되지 않는다. literally라는 표현 자체가 거의 뭐뭐하지 않는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내용 도식화 한번 해볼게요. 과학주의가 뭐였어요? 처음에 스타트가 과학주의였죠? 그럼 어떤 주장이 있어. 과학적이야. 그럼 이걸 뭘로 여긴다? 진실로 여긴다. 자, 어떤 주장이 있어. 똑같이. 비과학적이야. 비과학적이라는 게 뭐냐면 과학이 잘못됐다가 아니에요. 과학이랑 무관하다라는 거야. 야, 예술 같은 거는 과학이 아니에요. 감정 같은 것도 과학이 아니에요. 과학이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니네가 알고 있는 과학이 아니라 인과관계성이 명확한이라는 뜻이에요. 과학적이다라는 건.
그럼 비과학적이라는 건 뭐죠? 인과가 존재하는 건 아닌 겁니다. 그럼 비과학적인 거는 뭐가 될까요? 과학주의에 따르면 진실이 아니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거를 추론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위에서 과학주의는 어떤 주장도 진실로 여겨지는 거니까 여기에 나왔던 비과학적인 접근 방식들이 주관적으로 여겨진다면 주관이라는 건 뭐죠? 네 생각이지 객관적이지 못한 거야. 그러면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겠죠. 뻔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 단어에 뭐가 들어가야 거의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다라고 해석이 돼야 될까요? 바로 account라는 단어였다는 거죠. account. 명사로 account. take into account라는 수거 아시죠? 거기서 나왔습니다. 자, 너네 이거 어떻게 해석해? 보통 미쳤네. take something into account죠. 중요하게 여기다. 중요하게 생각하다 라는 수거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수준의 수거고요. 이 account가 뭐야? 중요라는 명사로 쓰인 거죠. 정답은 그래서 2번이 되는 겁니다. 2번. 그러니까 빈칸이 아니라 어휘 추론 문제라는 거야. 지금 이 빈칸의 수준은 수능이긴 하지만 뭔가 추론을 할 게 없어. 추론은 이거 아니야? 과학주의에 따르면 과학적이면 진실이다. 비과학적이면 진실이 아니다. 이게 무슨 추론이야? 그럼 오히려 어떤 거를 신경 썼어야 되냐면은 이거를 신경 썼어야지. 자, 현관패 체크하는 거 잘 보세요. 여긴 과학주의고 자, 이 보라색 부분은 지금 다 뭐에 대한 설명 부분이다. 주어가 비과학적인 접근 방식들에 대한 설명 부분이다. 여기 접속사 있었어? 없었어? 없었죠. 접속사가 뭐 however, on the other hand 이런 거 없죠. 그냥 자연스럽게 어떻게 접근하는 거야? 과학주의에 따르면 이렇게 돼. 따라서 그 결과는 비과학적 접근 방식들은 이렇게 돼.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방식에서 과학주의라고 하는 파란색과 비과학적 접근 방식이라는 보라색이 새로운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라 과학주의를 이용해서 얘를 추론하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마저 읽어볼게요. 일단 먼저 therefore of little account 나오면 거의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다. 나왔죠? in terms of는 뭐의 관점에서? describing the way, 방식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the world is 라는 표현은 세상이 그러한 방식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이 그러한 방식. 과학이라는 철학은 자 여기서 이제 또 뭐가 나왔어요. 만약에 이게 빈칸 문제가 아니었다면 여러분들 여기 또 새로운 명사가 나왔잖아요. 하늘색 표시 한번 해볼게요. 새로운 주어가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최종 결론이 뭐야? 이러이러한 문제점에 있어서 과학이라는 철학은 뭐한다? crude. 자, 투박한 과학주의. 여기서 투박한이란 말 자체가 뭐를 드러내? 과학 만능주의라는 잘못된 생각을 피한다. 피하는 걸 추구하게 한다. 그래서 get a balanced view. 균형 잡힌 관점을 얻게끔 한다. 뭐에 관해? What the scientific method cannot achieve. 과학적인 접근 방식이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 거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관점을 가지게 만들어준다. 자, 이 글은 문제 제기형 글이에요. 이거 약간 비슷한데 제가 저번에 해설 틀렸던 거 기억나세요? 벌써 한 주밖에 안 지났지만 남의 실수는 잘 기억나니까 제가 실수한 거 기억나죠? 3번에서. 3번에서 문제점이 뭐였죠? 3번. 자, 틀린 거 기억나요? 자, 클로닝에 너무 빠져가지고 문제를 틀렸잖아요. 유전자 변형. 근데 클론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죠? 생태계 파괴. 그러니까 저는 유전자에 너무 꽂혀가지고 틀렸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그게 드러내는 사실이 뭐였어요? 생태계 파괴였죠? 이거 무슨 제기형 글이었어? 문제 제기가 생태계 파괴였던 거죠. 그래서 해결책이 뭐예요? 생태계를 파괴하지 말아라. 그게 빈칸의 정답이었죠? 문제점이 빈칸의 정답이었습니다. 해결책이 빈칸의 정답이었고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뭐가 문제점이죠?
과학주의라는 견해 자체가 과학적인 사실 주장만을 진실로 여겨지고 그렇지 않은 나머지는 버려진다가 전체가 하나의 아우르는 뭐가 되는 거예요? 문제점이었죠. 그 문제점이 and therefore of literal로 나온 겁니다. 그럼 얘도 어떻게 보면 뭐랑 약간 유사하다고 볼 수 있죠? 3번이랑 약간 좀 비슷한 결의 지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3번과의 다른 점은 3번에서는 생태계 파괴라는 거를 추론했었어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정보들로 얘는 과학주의가 이런 거니까 비과학적인 접근 방식은 어떻게 되겠냐라고 추론을 강요하는 거예요. 심플하게. 그리고 오히려 단어를 몰라서 2번을 못 찍었다라는 거죠. 자, EBS를 공부하라는 교훈밖에 없는 지문이에요. 수능 기출이 아니라. 자, 8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 자, 빈칸이 좀 어려운 사람들은 단어를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써드렸던 attribute 있죠? 뭐뭐라고 생각하다, 뭐뭐라고 어떤 속성을 부여하다. 뭐 그런 단어들 뜻. ascribe도 비슷한 뜻이 있었구나. 단어를 이 시간에 외우시면 돼요. 내가 빈칸 추론이 많이 힘들다라고 하면. 자, 이번 문장에서도 이런 빈칸에서도 중요한 단어가 있으니 그게 바로 이 pitches라는 단어가 조금 중요하거든요. 이 pitch는 별주 단어가 아니게 나왔잖아요. 주어에 먼저 체크해놓고 갈게요. 자, 보이시죠? pitches. 이 pitch라고 하는 단어 자체 전체적인 맥락으로 추론을 하자면 pitch는 음역대란 뜻이에요. 음역대. 음역대. 바로 그 위에 뭐가 나왔죠? fixed pitch가 나왔죠. fixed pitch. 자, 문제 푸는 방식 자체는 먼저 접근 방식부터 얘기하자면 여기 however가 나왔어요. 그러면 This is a generalization about music and not a definition of it. 이 문장 보시면 이는 pitch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네모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this가 되는 건데 일반화다라고 얘기했어. 뭐에 관한? 음악에 관한. Not a definition. 정의는 아니래. 왜냐하면 for, 컴마 뒤에 for은 무조건 왜냐하면 it is easy to put forward. 주장하는 것이 쉽기 때문이다. put forward는 내어놓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counter example, 반대되는 사례들을. 오케이. 뒤에 뭐가 나와? 반례가 나오죠. 자, 뭔가 반례가 나오면은 이 반례의 어떤 반대가 뭐가 되는 거죠? 원래 주장이 되는 거죠. 자, 반례에 뭐가 나왔냐면 자파니즈 샤쿠아키 음악, 산조 음악, 한국의 예를 들어서 동사를 잘 보세요. fluctuate가 어떤 뜻이죠? 변동성이 심하다. fluctuate는 변동성이 심하다라는 뜻이에요. 약간 이런 느낌이죠? 성적이 3모는 아니고 3, 6, 9, 11이 1, 3, 1, 3. 변동성이 심한 거죠. 성적대가 어때요? 굉장히 널뛰기가 심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이거의 반대말이 어디에 나왔냐면은 fixed예요. 이 fixed는 뭐의 반대말입니까? fluctuate의 반대말이라고 해요. fixed, 고정된, 일정한. 자, 발레 자체가 음악이 끊임없이 변동성이 있다는 뜻이야. 끊임없이 변동성이 있다. 그럼 뭐라고 주장해야 이런 발레를 들 수 있을까? 변동되지 않는다라고 여기 얘기가 나와야 변동성이 생기는 게 그 반대 사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1차 후보 not fluctuate가 되는 거죠. 첫 번째 빈칸에 들어갈 말은 그러니까 counter이라는 단어 자체가 나오면 반대되는 이라는 뜻이에요. counter, 반대되는. 자, 정답 아마 체크하시면 정답이랑 연관성이 있겠죠. not fluctuate랑. 자, 위에서부터 맥락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접근 방식은 저걸로 푸는 거였어요. 참고로. 접근 방식은 저걸로 푸는 거였다. There have been many attempts to define. 많은 시도들이 있어 왔다. 자, 제가 너무 해석을 대충 하나 봐요. 뭐라고 정의 내릴 수 있는 시도들이 있어 왔습니까? What music is. 음악이 무엇인가? 뭐의 관점에서? In terms of specific attributes. 여기 attribute가 바로 나왔네. 속성이란 뜻입니다. 명사로 쓰이면은 속성, 동사로 쓰이면은 뭐뭐라고 생각하다.
특정한 음악적 소리의 속성들의 관점에서 음악이 무엇인가를 정의내려는 많은 시도들이 있어 왔습니다. 음악의 정의군요. 음악이 무엇인가? The famous 19th century critic 어쩌고저쩌고 씨는 생각했습니다. 앞에 거 다 무시하고요. 여기 있는 단어들 하나하나 다 주옥 같으니까 잘 챙겨 두세요. measurable tone이라고 했죠. 이 measurable이 측정 가능한이란 뜻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측정 가능하려면 not fixed가 돼야 될까요? fixed가 돼야 측정이 가능할까요? 자, 우린 뒤에 있는 단어를 보고 왔으니까 이 단어는 어떤 뜻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제? measurable tone. 자, 뭔가 음악의 톤을 측정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되죠. 그럼 기준이 있으려면 반드시 어때야 돼요? 변동성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변동성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즉, 측정 가능한 톤을 뭐로 여겼습니까? As the primary essential condition. condition 조건이란 뜻이에요. 조건. 상태가 아니라 조건. 음악적 조건이라고 여겼습니다. 자, 여기서 음악의 조건은 뭐다? 측정 가능해야 된다. 음악이 성립하려면 측정이 가능해야 된다. 자, 펜 상태가 좀 안 좋네. 측정이 가능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어떤 반대되는 개념이 하나 나오죠? 자연의 소리. 자연의 소리가 다음 문장에 나옵니다. Musical sounds, he was saying, can be distinguished from those of nature. 자, 여기 those of nature. 자연의 소리와 구별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뭐 이런 컴마는요, 이제 우리 그냥 가뿐하게 삽입 처리하고 무시하시면 돼요. 그가 말하길 음악적 소리는 차별화가 된다. 자연의 소리와. 어떤 사실에 의해서 they involve the use of fixed pitches, whereas virtually all natural sounds consist of constantly fluctuating frequencies. 대조를 대놓고 했잖아. 측정 가능하다는 게 무엇이다? fixed다. 자연의 소리는 뭐가 된다? 늘 fluctuate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 문장에서 다 우리가 뽑아낸 겁니다. 자, 단어를 지금 내가 왼쪽에 적어놓은 단어 정도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지금 이 자리에서 외우시는 겁니다. 다른 데 가서 외우지 마시고요. 음악적 소리는 자연의 소리랑 어떤 측면에서 다르다? they, 음악적 소리는 포함하고 있다. 고정된 음역대의 사용을 포함하고 있고, 반면에 사실상 virtually all natural sounds, 모든 자연의 소리들은 포함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변동성이 있는 주파수. frequency는 주파수란 뜻이에요. 진동. 자, 그래서 새 기저귀는 소리를 우리는 음악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왜? 음악은 fluctuate 하지 않아요. 내가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얘기해도, 다른 사람이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얘기해도 그 도레라는 그 음을 내려면 목소리 진동폭이 같아야 된다는 거야. 주파수가 같아야만 그 음의 소리가 나타난다는 거야. 그러면 fixed라고 하는 의미 자체가 뭐야? 고정됐다라는 뜻도 있지만 우리가 앞서 봤듯이 measurable 하다라는 것도 fixed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fix 하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고치다. 여러분들은 fix라고 하면 고치다로 알고 있죠. 아, 저만 그런가요? 그런데 fixed라는 뜻 자체가 일정한 기준이 있는, 고정된 이런 뜻으로 쓰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빈칸으로 풀어볼게요. And the number of 20th century writers, 무수히 많은 21세기 작가들도 have assumed, 추정했습니다. 한실리크 아저씨처럼 뭐라고? 고정된 음역대들은 are among, 뭐 중에 하나다? Defining features of music, 음악의 규정하는 특성들 중에 하나다. among은 뭐뭐 중에 하나, 이렇게 번역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음 문장. Now it is true, 이제 진실이다. 대부분의 세상의 음악적 문화에 있어서 음역대들은 빈칸이다. 근데 일단 첫 번째 not fluctuate는 우리가 충분히 뒤에서 추론하는 거였고요. not fluctuate가 결국은 뭐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fixed라는 거는 우리가 앞쪽에서 찾은 거죠. 앞쪽에서 fixed라고 찾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음악에 관한 이러한 일반화는 그것의 어떤 정의가 아닙니다. 정의는 뭐고 일반화는 뭐죠? 일반화는 많은 케이스, 한 100개 이상의 케이스의 공통점이 나타나니까
100개의 일반화를 때릴 수는 있지만 정의라고 한다는 거는 발레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야 정의라고 하는 거야. 발레가 존재하지 않아야. 그럼 일반화랑 정의의 차이를 알 바는 아니고 중요한 건 발레가 뒤에 이 예시로서 나왔다는 거지. 그러면 이 음악이 뭔지는 우리가 모르고요. 이 음악이 중요한 거는 어떻다는 겁니까? 끊임없이 변동성을 가져다 주는데 around the notional pitches. 이 음의 어떤 영역대들에 있어서 변동성이 계속 있다는 겁니다. 뭐의 관점에서? In terms of which the music is organized. 어떤 음악이 구성되어 있는가? 어떻게 음악이 구성되어 있는가의 관점에서 자, 이거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 중요한 건 음악의 구성 방식에 있어서 음의 영역대들이 끊임없이 변동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혹시 판소리 제대로 공부하신 분 여기 없으시죠? 그러면 판소리 같은 거 들어보면은 이 비슷한 음악 장르 분명히 아닐 거야. 근데 대충 보니까 한국의 산조라고 하니까 내가 좀 약간 좀 와닿는 게 뭐냐면 꺾는 그런 게 좀 있거든요. 판소리 같은 거 들어보면은.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약간 뭐 고정된 음역대가 아닌가 보지.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또 넘어가 주면 되겠죠. 여기서 100% 이해할 수는 있는 건 아니니까. 자,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자, 여기다 정리를 해드릴게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측정 가능. 측정 가능이라는 건 결국 음이 고정된 거고요. 음이 고정됐다라는 거는 함부로 이렇게 확장시키면 안 되는데 기준이 명확한 거예요. standardized가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standardized. 자, 때로는 standardized라는 단어가 또 뭐랑 관련이 있냐면은 이 organized라는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2번이 아니라 몇 번이 정답이야? 2번이 정답이거든요. 근데 2번에 not only fixed, A뿐만 아니라 but also 뒤에 나오는 얘가 왜 정답인지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organized부터 steps까지. 이거 왜 이게 2번이 정답이냐? 앞쪽은 알겠는데 뒤쪽을 모르겠다. but also 뒤에 나오는 부분은 모르겠다. 자, 그래서 제가 단어 공부를 시켜드리는 겁니다. 다시 측정 가능이라는 건 뭐라고요? 고정된 거고요. 고정됐다는 건 뭐죠? 기준이 명확한 거고요. 기준이 명확하려면 조직화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조직은 하나로 되는 게 아니라 별개로 조직이 돼야 돼요. 별개로 조직화가 돼야 돼요. 자, 이제 이해시켜 드릴게요. 여기 우리 방 안에 나 있고 너네 있죠. 선생님 당연한 걸 가지고 그러세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각자 구별돼. 인정? 오케이? 각자 구별되지. 근데 왜 구별되는 줄 알아? 우리를 이루는 각각의 구성 요소가 다 다르기 때문에 구별이 되는 거야. 자, 나라고 하는 개체와 너네 어떤 개체 제각각은 별개의 뭘로 구성되어 있죠? 별개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야. 이 말 자체 organized into a series of discrete steps. 여기서 discrete라는 단어 자체가 뭐예요? 별개의란 뜻입니다. 별개의. 그러면 여러 가지 별개의 단계들로 조직화가 되어 있다는 말 자체가 뭐를 말하느냐면 구별이 가능하다. 구별이 왜 가능하지? 기준이 명확하다. 기준이 명확하다. 그러니까 구별된다라는 말을 어렵게 써놓은 거야. 별개로 구별된다. 선생님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왜 별개로 구별되는 게 픽스드의 뜻이죠? 뭔가가 너네 그 명사 중에 수량 명사랑 뭐 자, 한자 이름도 다 까먹었다. 저희 영어 문법을 하도 안 가르쳐서 불가산 명사라고 기억나세요? 중딩 때 어릴 때 배웠던? 혹시? 가산 명사, 불가산 명사. 거기서 내가 애들 가르칠 때 주로 쓰는 예시가 뭐였냐면 돈이었거든요. 머니가 왜 셀 수 없는 명사냐? 내가 얘기를 했어요. 머니가 셀 수 없는 건 일정한 기준이 없어서. 뭔 개소리냐. 500원짜리, 1000원짜리, 5000원짜리, 만원짜리가 있는데 그건 화폐고. 그거는 화폐니까 구별이 가능한 거고 돈이라는 말 자체는 구별이 안 가는 명사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얘기를 주로 하는 이유는 일정한 기준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구별이 되냐 안 되냐의 어떤 그런 부분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별개가 아니라 하나의 단계로 조직화되어 있으면 구별이 안 되는 거죠. 하나의 단계라는 건 뭐죠? 5,000원짜리, 만원짜리의 어떤 액면가가 빠진 겁니다. 그냥 지폐라고만 한번 해볼게요.
그럼 우리는 그런 거를 종이 지폐라고는 얘기할 수 있지만 가치를 측정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나뉘어져 있지 않은 거니까. 자, 즉 이 별개의 단계란 말 자체에 뭐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기준이 일정한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걸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discrete라는 단어 자체가 별개의란 말 자체가 뭐랑 동의어다? measurable의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걸 아는 게 더 중요해요. 별개의 측정 가능한. 별개의 측정 가능한. 한번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별개의 측정 가능한. 한글로만 이해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글로 나타내는 이미지를 머릿속에 그려서 별개의 단계들로 조직화되는 게 왜 구별이냐를 이해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의 개념도 끌고 와야 되죠? 어릴 때 배웠던 가산명사는 기준이 명확하니까 셀 수 있는 거고, 불가산명사, 빵, 덩어리, 화폐, 머니, 가구 이런 말 자체는 뭐를 가구라고 하고 뭐를 가구라고 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 자체가 불명확한 거예요. 얘도 가구고 얘도 가구고 이거밖에 없네요. 여기는. 저것도 가구라고 볼 수가 있는가? 우린 저런 것들을 가구라고 한 개, 두 개, 세 개라고 얘기를 못한다라는 거야. 가구라는 종류 카테고리 안에 한 덩어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 개소리 그만하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참고로 1번도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갈게요. 나머지는 다 해석이 되실 건데 1번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not so much A as B는 자주 나오니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나오면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일단 먼저 쉽게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not so much A as B는 not A but B랑 동일합니다. 무조건 해석은 동일합니다. not A but B랑 동일하고요. 왜 동일한지도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not A but B는 A가 아니라 B다. 어디가 포커스예요? B가 포커스죠. 자, 이거 해석해 봅시다. 너무 많이 A가 아니다. B만큼. 자, 무슨 얘기냐면 B만큼 너무 많이 A가 아니다라는 거는 A가 아닌 정도가 상당히 심하다. 적어도 뭐보다는? B보다는. 자, 이해가 안 되죠? 다시. 너무 많이 A가 아니다. B만큼. 그러면 지금 비교를 했는데 B랑 비교를 해서 누가 더 아니라는 거를 말하는 거죠. 진짜 A는 아니다라는 거를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로 고쳐 쓰는 게 편하다라는 거야. not A but B로 고쳐 쓰는 게 편하다라는 거야. A가 아니라 B다. A가 아니라 B다. 혹시 여기까지 이건 암기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not so much A as B가 나왔어요. 이거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A가 아니라 B죠. 그럼 A가 아닌 건 뭐야? 인공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변동성이 있다는 뜻이었어. 근데 알다시피 이거는 음악의 정의가 될 수 없다.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피치스라고 해놓고 음악이지. 인간이 음악이라고 규정하는 것들은 not fluctuate가 돼야 되는데 여기선 not A but B처럼 쓰였으니까 1번이 오답이고 그럴듯해 보이는 매력적인 정답이라는 거야. 왜? 얘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게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2번을 고르기보다는 fixed랑 fluctuating은 위에서 자주 봤으니까 몇 번을 고를 수밖에 없게끔 설계된 문제라는 거야. 1번을 고를 수밖에 없게 된 설계된 문제니까 적어도 이 지문을 틀린 사람들은 뭐를 알고 있어야 돼? not so much A as B가 뭐랑 동의어다? not A but B라는 건 반드시 오늘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이해를 하세요. 뭐라고요 다시? 이거 번역하려고 하지 마. 이해가 안 갈 거니까. B만큼이나마 A가 진짜 아니다. 이렇게 번역이 이상하게 돼버리거든요. A가 아니라 B다. not A but B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not A but B다. 보기문에서 이런 표현들 나오면 조심해 주세요. not A but B. 9번으로 가겠습니다. 9번. 제가 지난주에 출산을 했잖아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예전에 저는 학생들 가르칠 때 그냥 동생들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내 자식이 나중에 커서 고3이 되면 나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좀 약간 요즘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장하십니다. 병원에 갔는데
아픈 애기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좀 뭐라죠? 엄청 빨리 태어나가지고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있는 애기들도 좀 있고 그런 거 보니까 여러분들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도 옛날에 이런 생각 못 했는데 확실히 애를 낳아보니까 너네 정도도 정말 잘 컸구나. 너네 무시하는 발언 아니야. 너네 정도면 정말 잘 큰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고3 때 너무 그런 스스로에 대해서 셀프 자책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축복 받으신 겁니다. 이 정도로 사지 멀쩡한 것 자체가 축복 받으신 거예요. 별의별 질환이 되게 많더라고요. 내 애가 아니라 아파서 온 애기들 중에서 나 호기심이 많아서 막 돌아다니면서 애기들 막 다 남의 애기들 보고 막 그러거든. 그럼 이제 좀 약간 좀 아픈 애기들도 좀 봤어. 근데 진짜 정상이 아니야. 그런 애기들을 보면 너무 빨리 태어나가지고 거의 죽기 일보 직전 막 그런 경우. 되게 약하게 태어나가지고 우리 집 아들은 3.5kg로 태어나서 엄청나게 건강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셔서 나중에 한번 자식 낳아서 또 열심히 한번 키워보세요. 그러려면 이제 좋은 직장을 가야 되죠. 혹시 뭐 이런 얘기하면 참 뭐한데 그 중소기업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좀 하자면 최근에 대기업이랑 중소기업이랑 어떤 임금 격차 막 이런 거 사회적 문제가 상당히 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중소기업이 모두 다 이상한 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마치 언론에서 대기업만 좋다, 중소기업 무조건 나쁘다 막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괜찮은 중소기업들은 정말 복지도 좋고 정말 대우도 좋아요. 근데 그 중소기업에서 추구하는 가치가 뭐냐면 어려움을 이겨내 본 적이 있는가예요. 여러분 어려움을 이겨내 본 적이 있는가? 어려움을 이겨내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은 잘 채용이 됩니다. 그게 좀 티가 나요. 어릴 때 고생 많이 했던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딱 만나보면 티가 납니다. 반대로 이제 고생을 너무 안 했고 끈기가 없으면은 좋은 대학교를 나온다 하더라도 좋은 기업에 취업하기가 어려워요. 나는 애들한테 맨날 얘기하는 게 공부가 진짜 다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게 어떤 기질과 어떤 태도를 갖고 살아가느냐가 사실 진짜 많이 중요해요. 힘든 상황들에서 내가 뭔가 어떻게든 애를 써서 극복해 본 경험이 있는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왜 발전 가능성에 힘든 거 극복한 사례를 쓰시오. 자소서에 쓰게끔 했었냐면은 힘들었던 경우들에서 성장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더 멀리까지 갈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공부하다가 현타 심하게 오는 날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진짜 희박한 확률로 잘 먹고 잘 살아온 거예요. 그것만으로 대단한데 공부 이까짓 게 뭐라고 스스로 셀프 자책하고 스스로 이렇게 비하하고 나는 안 되라고 생각을 하냐 이 말이에요. 이까짓 거 그냥 자꾸 보다 보면요. 국어 수학보다 쉬운 겁니다. 진짜로 영어 때문에 고생하지 마세요. 내가 설명하는 게 좀 어렵게 느껴지면은 그냥 닥치고 집에 가서 자습서 한 10번 읽어보세요. 누구나도 다 이해하는 겁니다. 아무도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제가 설명을 들을게 못한 거지 여러분들이 멍청한 게 아니라고요. 자, 대신에 한 가지 약속을 해줬으면 좋은 거는 그걸 매일 해야 돼.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되지? 셀프 칭찬? 자기 스스로를 칭찬하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마찬가지고 그거를 매일매일 세뇌를 시켜야 돼요. 나 할 수 있어. 나 할 수 있어. 할 수 없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인생 진짜 길고요. 슬럼프 온 사람들 좀 보이는데 지금 너네만 그런 게 아니라 뒷타임도 그렇고 앞타임도 그래요. 근데 왜 힘들까? 내가 자꾸 못나 보이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니까요. 이거 공부 잘한다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닙니다. 이미 잘한 애들 미안. 내가 진실 하나 얘기해 주자면 이미 잘한 애들한테 이거 잘한다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내 멘탈이 건강해야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내가 멘탈이 건강해요. 내가 멘탈이. 내가 어떤 공부나 힘든 거 있을 때 이거를 힘들지 않다라고 자기 자신을 세뇌시키는 게 아니라 노력하면 되겠지라고 스스로를 세뇌시키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약간 그런 거 있잖아. 근자감 쩌는 애들. 그런 애들이 행복한 거지 진짜 머리가 똑똑하면 오히려 불행해져요. 왠지 아세요? 다 보이거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러면 다 아는데 못 바꾸잖아? 그러면 더 울분 터져. 그러면 더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아. 오히려 지나치게 똑똑하면 우울증에 진짜 빨리 빠져요. 오히려 내가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만족하고 뿌듯해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부를 단순히 내가 수능 성적 잘 받기 위해서 공부한다고 이 시기를 생각하지 말고 예행 연습한다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나중에 대학생 돼서 성인 돼서 힘든 거 있을 때 꾸준히 뭔가 하나에 몰두를 해가지고 이겨내본 경험이 있냐? 학창시절에. 있으면 된다라니까요. 진짜 있으면 된다라니까요. 제가 한 친구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희선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남자친구인데 저랑 제 친구가 동시에 가해했던 애예요. 대학생 때.
중학교 3학년인데 ABCD도 못 읽어요. 진짜 중학교 3학년인데 ABCD도 못 읽어요. 그리고 문해력이 겁나 떨어져요. 왜 그랬느냐 보니까 누나가 있었는데 누나가 몸이 심하게 아팠던 거야. 어릴 때. 부모님이 누구만 신경 썼을 것 같아? 누나만 챙겼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발달이 좀 늦은 거야. 그래서 중학교 3학년인데 전교 꼴찌. 근데 이제 뒤늦게 누나가 좀 괜찮아진 거예요. 이제 부모님이 조바심이 났지. 우리 애 좀 제발 멀쩡하게 만들어주세요. 해서 나는 가외하다가 포기했고 6개월 가르치다 도저히 안 돼서 난 포기했고 내 친구는 걔 끝까지 가르치다가 결국 걔는 대학을 못 갔어. 일단 결론부터 얘기해 줄게. 그리고 나서 걔가 군대를 갔다 왔는데 남자애가 군대를 갔다 와서 다시 공부를 해보겠다라고 내 친구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 친구가 같이 혼자 살았는데 그럼 네가 진짜 공부하고 싶으면 우리 집에 오던가 해가지고 먹고 재우고 자면서 거기서 공부를 한 거야. 모를 때마다 물어보면서. 수학 같은 경우는 되게 중학교가 아니라 초등학교부터 다시 했어. 몇 년을 공부했냐면 3년을 공부했어요. 근데 겨우 어디까지 갔냐면 인하공전을 갔습니다. 좋은 대학이 아니죠. 여러분 전문대예요. 공대인데 전문대를 간 거예요. 거기를 가서 우리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때가 내가 29살이었어요. 얘 이제 여기 가서 되나? 솔직히 말하면 나도 어렸으니까. 지금 이제 내가 30대 중후반이 되니까 세상이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았지만 여길 가서 과연 될까? 인생이 될까라고 했는데 지금 겁나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외국계 기업 취업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인생이 풀린다니까요. 근데 내가 그 친구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본인이 진짜 쓰레기인 거 알아. 실력이. 그러니까 본인 실력이 쓰레기인 걸 아는데 몇 년 공부한 거야?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군대에서도 공부했고 머리가 멍청하다는 거 스스로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해가지고 대학까지 갔잖아. 그럼 대학 가서 또 어떻게 했을 것 같아? 똑같이 살았겠지. 열심히 했겠지. 그러니까 학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뒤늦게 역정 같은 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 고문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발 기복 없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복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단어 같은 거 보면은 기복이 없는 친구들이 있는데 나중에 대성을 할 거예요. 기복이 있으면 안 돼. 한 번 잘하고 한 번 못하고 한 번 잘하고 한 번 못하고 이렇게 하면은 영어는 반드시 뒤통수 때립니다. 어느 순간 내가 결정적인 순간에 70점이나 받아라 얍 하고 수능에서 뒤통수를 때린다고요. 또는 이번 기말만 잘 보면 돼 했는데 기말고사에 갑자기 20점 추락. 막 그런 뒤통수 같은 걸 때린다고요. 수학이랑 달라요, 여러분. 영어는. 부디 갑자기 애 얘기하다가 왜 이런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자, 앞에 보시고 자, 잡소리 이제 그만하고 9번으로 갈게요. 한 10분 써먹었네. 자, 오늘 풀어온 데까지죠, 여기가. 얘 같은 경우는 여기 leader variation 보이십니까? leader 해석을 좀 잘 해주시면은 여기쯤부터 he has told hundreds of times shows leader variation and any variation that does exist becomes part of the story itself regardless of its origin. 여기까지 이 문장을 제대로 독해해 준 사람은 요지가 뭐예요? 그 나이 든 사람의 이야기는 수백 번 얘기했기 때문에 거의 변화를 보여주지 않는데 진짜 존재하는 변형들이 있다면은 그것은 스토리 그 자체가 되어진다라고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해주고 그리고 나서 They are recalling indexes and reconstructing details. 여기 보시면 index라는 단어가 여기 처음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index라는 말 자체를 이해하는 게 핵심이에요. 근데 인덱스 하면 보통 지표라고 많이 알고 있죠? 책에 새긴 그런 거를 인덱스라고도 하고 지표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지표라는 말은 우리 앞에서 배우고 왔던 8번에서 뭐랑 똑같냐면 정형화된 것들입니다. 정형화된 것들. 인덱스라고 하는 거는 정해진 것들이에요. 정해져 있는 것들. 자, 보시면 여기서부터 인덱스가 출발하죠. 결국 이 인덱스가 무엇이냐? 그게 어디서 나오죠? In other words, 반복. The stories we tell time and again are 빈칸 to the memory. 기억에 있어서 빈칸이 된다. We have of the events that the story relates. 이야기가 관계 맺는 사건들에게서 우리가 가지는 기억에 대한 인덱스죠. 여기 들어갈 단어는 인덱스고요. 인덱스가 결국 무엇이냐가 빈칸 문제 풀이였어요. 자,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면은 당신이 이야기를 다시 말하기 시작하면 너가 엄청나게 많이 다시 말했었던 그런 이야기를 말하기 시작하면은 What you retrieve from memory, 기억에서 당신이 회수하는 것은 바로 인덱스입니다.
그 이야기 그 자체. 인덱스가 뭐냐가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고 그 인덱스는 윤색되어지게 됩니다. embellish라는 단어는 윤색시키다. 색깔을 더하는 겁니다. 다채롭게 하다. 그러면 인덱스가 색깔이 풍요로워진다. 인덱스가 풍요로워지는 게 뭘까? 색깔이 다채로워지는데 다양한 방식들로. 이 말 자체는 시간이 지나면 그 윤색되어진 것들은 이번에 명사로 쓰였죠? become standardized. 고정이 되어지게 된다. 그래놓고 다음 문장에 뭐라고 얘기했어? 한 남자의 이야기, 수백 번 얘기했던 건 거의 변화를 보여주지 않는다. 자, 이게 뭐야? 인덱스죠. 거의 변화를 보여주지 않는 게 인덱스가 되는 거고, 그리고 어떤 변화도, 실제로 존재하는 변화도 이야기의 그 일부가 되어진다. 이건 뭐를 갖다 드러내는 거죠? 위에 있었던 standardized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그럼 인덱스라는 건 뭐죠? 몰라요, 저도.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인덱스는 뭐냐면 이야기가 이제 거의 변화가 보이지 않고 변화가 있더라도 그 이야기 그 자체가 된다는 게 뭐죠? 인덱스라고 하는 거예요. 자, people add details to their stories that may or may not have occurred. 자, 우리 사람들 중에서 디테일들 같은 걸 더해요. 자신들의 이야기에.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이야기에 디테일을 더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인덱스를 회상합니다. 그리고 디테일들을 재구성하죠. 만약 어떤 순간에 they add a nice detail, 멋진 디테일을 더한다면 not really certain of its validity, 유효성은 실제로 답보되지 않지만 telling the story with the same detail a few more times, 몇 번 정도 똑같은 디테일을 가지고 이야기를 말하는 것은 will ensure, 보장할 겁니다. 그것의 영구적인 장소를 이야기 속 인덱스에서. 한 번 더 나왔네요. 그러니까 요약하면 뭐냐면 요컨대 어떤 이야기를 지어내든 안 하든 간에 몇 번 그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뭐가 된다는 거죠? 인덱스가 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인덱스가. 그래서 영구적인 장소라는 건 뭐죠? 영원히 그 자리를 잡게 된다는 거죠. 자, 사람들 중에 거짓말을 얘기해놓고 그게 진짜라고 믿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악의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거짓말을 하도 똑같이 많이 하게 되면 진짜 그렇게 믿게 돼요, 사람이. 만약에 그런 경험이 없다면 아직 덜 살아서 그런 거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뭐다? 그러한 경우, 인덱스를 말하는 거다. 자, 즉 다시 말해 우리가 계속해서 말하는 이야기는 인덱스가 된다. 인덱스의 속성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뭐죠? 표준화가 된다. 두 번째 뭐죠? 영구적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 이게 바로 인덱스였죠. 그러면 인덱스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바로 1번이 나왔네. identical.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인덱스가 되어진다는 얘기는 고정화되고 표준화가 되어진다는 거야. 어디에 있어서? 기억에 있어서. 우리가 이야기가 관계 맺는 사건들에 관해서 가지고 있는 기억에서 공고해진다. 자리 잡게 된다. 여기는 그래서 1번 identical. 자, 좀 더 올릴게요. 2번 beneficial. 3번 alien. 4번 prior. 5번 neutral. 자, 단어 하나하나 다 잡으면은 동일한이란 뜻이고 유용한, 먼, 이질적인, alien은 이질적인, prior, 사전에, 이전의, 중립적인. 자, 뭐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야기입니다, 주어가. 즉 다시 말해서는 위의 문장 전체를 다 압축하는 거기 때문에 이야기들은 우리가 계속 말하게 되면 인덱스가 된다. 동일해지게 된다. 표준화가 되어지게 된다. 영구적으로 자리가 잡히게 된다. 다 후보군이죠. 정답은 1번에 가장 근접하다는 거죠. 자, 이 느낌 자체가 어떤 느낌이냐면 빈칸에서 뭘 물어보고자 한 거냐. 인덱스가 무엇이냐예요. 자, 정리해 드릴게요. 인덱스가 무엇이냐. 인덱스는 표준화가 된 것. 그리고 거의 변화를 보여주지 않고 변화가 있더라도 이야기 그 자체가 되고 그리고 자, 지금 보라색들 있죠? 보라색들이 다 뭐를 드러낸다? 인덱스를 드러낸다. 한번 눈으로 확인 한번 해보세요. Index, standardized, leader variation, part of the story itself. 자,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인덱스가 무엇이냐예요, 결국. 인덱스가 무엇이냐. 자, 이제 10번이랑 11번 할 건데 10번만 한번 풀어보세요. 10번. 지금 바로 풀어보세요. 아직 안 풀렸으니까.
자, 이건 브랜치 1단계에서 1번이랑 비슷합니다. 브랜치 1단계에서 1번. 더러운 낚시를 했어요. 더럽다. reject를 썼죠? 맨 끝에 reject. 자, 10초. 자, 볼게요, 이제. 일단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여기서 it은 누구죠? 지금 제가 파란색으로 체크해놨던 애들 위로 올라가 보면 주어가 American Anthropology죠. 그리고 위에서는 어떤 설명이 나왔죠? British Anthropology. 영국의 어떤 인류학자 얘기가 나왔어요. 인류학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영국의 인류학을 보시면 뭐를 강조한 애들이죠? social, 사회를 강조한 애들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American Anthropology는 반드시 뭐를 갖다가 강조한 애입니까? 문화를 강조하는 사람이죠. 자, 그럼 어디서 나왔냐면 위에서 나왔어요. 사회냐 문화, 자, 사회 문화 인류학자들 사이에서의 논쟁들은 concern, not the difference. 차이에 대한 것이 아니다. between the concept, 개념들 간에. 오히려 but the analytical priority, 분석적 우선순위에 관한 것이다. 자, 우선순위라고 하는 단어는 뭐가 먼저 오냐? 이거 치킨, 에그 빼버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사회냐, 문화냐. AB 구조예요. AB 구조. A가 사회인 British, 문화인 B가 미국 애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면 돼요. 영국 인류학자는 당연히 뭘 강조할까요? 사회를 강조하는데 이는 추정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좀 조심해야 되는 게 각각의 낱말들이 어떤 계열의 단어들인지를 잘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Social institution, 사회 제도들이 문화를 결정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뭐가 우선인가요? 사회가 우선인 거죠. 이렇게 말하면 사회가 우선이라는 거야. 사회 문화 이렇게 한 대 보지 말고 사회가 문화를 결정짓는다. 자, 그리고 사회의 보편적인 영역들은 예를 들면 킨십, 이코노미, 폴리틱스, 릴리전 같은 것들은 나타날 수 있다. 특정한 제도들에 의해서. 여러분, represent를 너무 대충 알고 있으면 또 해석이 잘 안 되거든요. 수동태입니다. represent가 뭘까요? A represent B. A가 B를 보여주는 거죠. 그럼 뭐가 먼저인 거죠? A가 B를 보여준다는 말이니까. A가 선이라는 뜻이에요. A가 있어야 B가 나온다는 거니까. B는 뭐야? 후예요. 그럼 이건 지금 능동태일 때 A가 B를 나타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야. A가 없으면 B가 안 보인다는 뜻이거든요. A가 없으면 B가 안 보인다는 뜻이니까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는 거야? B가 존재하려면 A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단어예요. 이 단어는. 근데 여기까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Specific institution은 뭐야? 특정 제도들에 의해서 뭐가 드러난다? 보편적인 사회의 영역들이 드러난다라고 뭐합니까? 가정을 합니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면 사회가 짱이다라고 하고 넘어가도 돼요. 자, 지금 내가 일부러 그래서 파란색 여기만 체크해놨죠. 사회 제도들이 문화를 결정짓는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자, 넘어갈게요.
그럼 사회 제도니까 이 사회 제도가 사회에 의해서 이렇게 볼 수 있죠? 사회에 의해서 뭐가 나타난다? 문화가 나타난다. 얘는 우리가 뭐라고 보면 돼? 문화. 문화라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문화. 저는 이걸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선생님, 혈족이 왜 문화예요? 뭐 이렇게 물어보지 마세요. 저는 그냥 여기서 사회가 문화를 결정한다라고 했으니까 specific institution은 사회 계치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어떤 단어가 똑같으니까 제도라는 말 자체가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자, 그리고 which can be compared cross-culturally. 범문화적으로 비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쓸게요. represent 갖다 버리시고. 자, 이건 쓰셔야 돼요. 영국 사회가 우선이다. 사회선. 자, 사회선이죠? 문화후. 자, 이런 표현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어? 사회가 문화를 결정짓는다. 사회가 문화를 결정짓는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했던 게 뭐야? which can be compared cross-culturally. 선행사는 specific institution입니다. 특정 사회는 범문화적으로 비교될 수 있다. 사회가 범문화적이라고 하면 이해를 못할 것 같으니까 문화에 걸쳐서라고 할게. 여러 문화권에서 비교될 수 있다. 써놓고 시작할게요. 비교될 수 있다. 자, 다음 문장. 이제 아메리칸 엔트로폴로지는 당연히 문화를 강조하겠죠. 그러니 여기서 나온 표현, 미국 인류학은 뭐를 추정하냐면 문화가 뭐를 형성한다? 사회 제도를 형성한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화가 먼저다라는 뜻입니다. 문화가 사회 제도를 형성한다는 표현은 by providing the shared belief, 공유되어지는 믿음을 제공함으로써 잘렸네요. core value, 핵심 가치를 제공함으로써 그리고 communicative tools, 의사소통할 수 있는 언어라는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그리고 so on, 그리 인하여 make social life possible, 사회적 삶을 가능하게 한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뭐가 문제다? 문화가 먼저다라는 거야. 자, it은 누구죠? 문화가 먼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지 않겠어? There are universal social domain. 아, 그렇구나. 얘는 문화를 갖다가 강조하는데 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 Not universal social domain이죠. 낫입니다. 보편적인 사회 영역들이 존재할 수 없다. 자, 펜을 진짜 빨리 갈아버려야 되는데 보편적 사회적 영역이 존재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 그렇구나. 문화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보편적 사회 영역이 존재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으니 영국 애들은 사회가 우선이라고 얘기하는 애들은 뭐가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을까? 보편적 사회 영역은 존재한다라고 주장을 했겠지. 또 반대로 A, B 반대되는 구조니까 아, 그렇구나. 사회가 여러 문화권에서 비교될 수 있다는 말 자체가 뭐를 말하는 거구나? 보편성이 성립한다. 문화 간의 보편성이 성립한다는 얘기구나. 사회라고 하는 요소 자체가. 이거를 실제로 너네가 뭐 이해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말장난이에요, 말장난. 영국과 미국은 대립이니까 가능한 거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지금 헷갈리시면 안 돼요. it은 미국 애들이에요. 선호합니다. instead, 그 대신 뭐를 선호하죠? discover domains empirically, 경험적으로 영역들을 발견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as aspect of each society's own classificatory scheme. 자, 이 말 자체는 뭐냐? 측면으로서 각각의 사회 자신만의 분류적인 제도들, 즉 다시 말해 문화. 분류적인 제도라는 체계, 분류적인 체계라는 말 자체가 뭐죠? 문화라고 지칭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각각의 사회의 문화의 측면으로서 경험적으로 영역들을, 여러 사회의 영역들을 밝혀내는 것을 선호한다는 말 자체는 동아시아 문화를 통해서 동아시아를 살펴보고 유럽 문화를 통해서 유럽을 살펴보고 동유럽 문화를 통해서 동유럽을 살펴보는 거니까 뭐가 우선적인 생각일까?
문화가 우선적이라는 언어, 문화가 우선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힘들게 이해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야. 여기서 우리가 캐치해야 되는 건 뭐야? 이해가 아니라 문화를 우선적으로 봤다라는 거지. 자, 여기서 it은 당연히 누가 되는 거야? 미국 애들이죠. 그럼 당연히 거절했다는 낚시죠. 그럼 여기 대절의 주장. 대절의 주장은 누가 주장할 법한 것을 거절해야 될까요? 오히려 영국 애들이 주장할 법한 내용을 거절해야 되겠죠. 미국 애들은. 자, 우리는 오히려 여기 대절을 푸는 데 있어서 단서가 뭐였다는 거죠? 파란색 정리한 걸 써먹어야 이게 쉽게 풀린다라는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Any social institution. 어떤 사회적 제도도. 자, 얘 누구야? 사회죠. Can be understood. 이해될 수 있다. 자, 사회적 제도가 이해될 수 있대요. 영국 애들은 사회적 제도가 이해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사회적 제도가 이해되는 방식이 뭐였냐면 사회가 여러 문화권에서 비교될 수 있다. 즉 보편성이 성립한다. 여러 문화권에 걸쳐서 비교된다는 말 자체가 보편성을 말하는 거야. 보편성. 그러면 보편성을 갖고 있다는 거는 또 뭐를 말하는 걸까? 외부의 어떤 외적인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말을 내포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여기서 우리 사람을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 한 명에 대한 공통점을 제가 뽑아냈어요. 아, 고3은 우울해. 자, 오케이. 고3이라는 직업은 우울해. 기운이 없어. 좀비야. 오케이. 뽑았어. 자, 내가 지금 너네의 어떤 요즘 생활 반경을 파악해서 너네의 어떤 공통점을 뽑은 거야? 아니면 니네들만 갖고 분석을 한 거야? 니네들만 갖고 분석을 한 거지. 뭐에 대한 지식 없이도 요즘 부모님이랑 사이 어때? 요즘 밥 잘 먹냐? 잠 잘 자냐? 요즘 용돈 얼마 받아? 내가 여러분들의 주변부 시시콜콜한 걸 물어봐서 공통점을 뽑아낸 거야? 아니면 그거 없어도 뽑아낼 수 있었던 거야? 그거 없어도 뽑아낼 수 있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영국 애들의 주장으로서 영국 애들은 사회가 짱이다. 사회가 우선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 얘기는 즉슨 사회가 이해될 수 있다. 뭐 없어도? 문화가 없어도 라는 말 자체를 하고 있어. 근데 여기에 문화가 없어도가 왜 들어가야 되냐라고 물어보면 소거법으로 풀었을 거 아니야. 너네는. 이거 이해한 사람 아무도 없던데. 다 소거법으로 풀리죠. 근데 소거법 없이 푸는 방법은 여기에 들어갈 말 자체가 뭐가 나와야 되냐면은 이게 들어가야 돼요. 보편성이 성립한다는 말 자체를 이해하고 있어야 돼. 근데 이거 이해하는 건 불가능하죠. 근데 내가 해설을 해줬잖아. 보편성이 성립한다는 말 자체는 외부에 그 밖에 어떤 정보가 추가적으로 필요 없이 공통점을 뽑아낼 수 있다는 거야. 그게 뭘 시사하는 거야? 지금 너네의 행동과 너네의 심리 상태는 가족적인 배경보다 고3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너네를 더 명확하게 드러내준다라는 거야. 자, 이해하지 마시고 소거법으로 풀어볼게요, 이번에. 자, 이해 안 가면 이제 소거법으로 푸는 거야. 어떤 정보만 가지고 미국은 사회, 미국은 문화, 영국은 사회. 자, 보기문 갑니다. 또 한 칸만 올릴게. 자, it은 거절했습니다. 어떤 사회적 제도도 이해될 수 있다. 1번, 문화의 기원과 관련하여. 하나하나 정확하게 이해해보자. 문화의 기원에 관해서라는 건 뭐야? 문화가 중요하다는 거야. 문화가 중요하다는 거야. 2번, 그 자신의 맥락에서 벗어나 혼자. 맥락이라는 게 뭐야? 내가 아까 얘기했던 문화야. 문화. 이거 맥락이라는 정의를 알고 있어야 돼. 문화라고 하는 거는 어떤 사람을 이루는 주변부 배경들을 전부 다 뭐라고 하냐면 문화라고 합니다. 문화. 자, 3번. 개인의 선호도와 무관하게. 자, 갖다 버리시면 되죠. 3번. 4번. 경제적 뿌리. 갖다 버리시면 됩니다. 무관. 3, 4번은 개소리. 5번. 영국계 미국인의 관계. 자, 영국 사람과 미국인의 관계에 기반해서 역시 개소리죠. 자, 오히려 오답 나올 수 있는 거는 1번 비스무리합니다. 1번은 오답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2번이 정답이 돼야 되는 이유는 문화에서 고립되어서니까 사회만으로 이해될 수 있다라고 누가 주장해야 돼? 영국 애들이 주장하는 걸 누가 까야 돼? 미국이 까야 되겠죠. 정답이 그래서 2번입니다. 근데 나는 정답 찾는 것보다 더 보편성을 이렇게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보편성이 성립한다라는 얘기는
그 맥락을 몰라도 된다라는 말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편성이 성립한다. 자, 4분만 쉬었다가 계속 진행할게요.